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Efficient AD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스튜던트 티처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방법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efficient,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고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고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최근까지 나온 대부분의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이 MVTech A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Tech AD는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해당 데이터셋 덕분에 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가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의존도나 인기 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방법론들이 이 99% 이상의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관련된 방법론들에 대한 성능은 이와 같고, 그리고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능들은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최근 나온 방법론들이 대부분이 99점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들이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MVTech AD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두 논문이 거의 동시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번에 소개드리는 에피션트 A랑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릴 윈클립이라는 이런 두 개의 논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해당 두 논문에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성능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두 논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리뷰하고자 이렇게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에피션트 AD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윈클립으로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에피션트 AD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션트 AD 이전의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백본과 앙상블 혹은 큰 이미지 해상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면 모델의 성능은 향상되지만 연산 효율, 속도를 희생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 해당 이 에피션트 AD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 방법론별 이 인퍼런스 시간과 성능에 대한 그래프인데,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 중 하나인 이 패치코어 앙상블의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제곱 밀리세컨드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보시면 10제곱 밀리세컨드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 연산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태스크 특성상 엣지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효율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노멀리를 늦게 탐지하는 경우 상당한 경제 손실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밭의 금속 물체가 컴바인 수확기 내부로 들어가거나 혹은 작업자의 신체에 칼날이 접근하는 경우, 높은 생산 속도로 인한 엄격한 런타임 제한 적용이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이런 런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선 Efficient AD라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에 대한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태스크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는 잠재적 이상 영역의 특성과 모양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 이상 영역을 감지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는 태스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지식 없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어노멀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이 어노멀리가 없는 어노멀리 프리 노멀 이미지만을 사용을 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이 정상 이미지를 이용을 하며 모델은 이 정상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에서는 노멀 피처와의 차이를 인식을 함으로써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결함들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티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스튜던트 티처 프레임워크는 에피션트 AD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 스튜던트 티처 프레임워크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 계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미지 인풋에 대해서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탐지를 수행을 하고 있고, 학습 단계에서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 티처의 아웃풋을
스튜던트가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처로는 사전학습된 모델 또는 사전학습 모델로부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학습 방법을 보시면 이 노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아웃풋을 만들어 주게 되고 이 두 아웃풋 간의 거리를 로스로 사용을 해서 최소화하여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 스튜던트는 노멀 이미지에 대한 티처의 아웃풋만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티처가 어노멀리에 대한 피처를 만들더라도 스튜던트는 따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거리는 커지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테스트 단계에서 이렇게 어노멀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동일하게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튜던트는 이 티처로부터 노멀 이미지에 대한 이 피처만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Y1과 Y2는 서로 다른 아웃풋을 가지게 되고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로지컬 어노멀리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지컬 어노멀리는 이 논리적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이미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 이 논리적 제약 조건이란 이미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나 관계에 대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크루백에는 와셔, 볼트, 너트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핀지에는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제약 조건 위반은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관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에선 이런 논리적 제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잘 없고 모델에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어노멀리는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피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의 퀴즈를 보시면 과연 이 중에 얘는 당연히 얘와 빨간색으로 차이가 나니까 structural feature anomaly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래 그림은 얘가 차이가 나니까 얘 또한 anomaly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얘를 보면 왜 anomaly일까요? 보면 얘는 너트가 3개이고 와셔가 하나입니다. 두 개인 거와는 다르죠. 그리고 얘는 핀이 없기 때문에 anomal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로지컬 어노멀리는 이러한 논리적 제약 조건을 위반을 하는 것이고 어노멀리는 크게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는 제한된 이런 로컬리 리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구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로지컬 어노멀리는 이 논리적 제약을 위반하고 잠재적으로 롱 레인지 디펜던시가 있는 어노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멀 이미지와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순서, 위치, 크기 등에서 차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에피션트 AD는 이러한 로지컬 어노멀리를 위한 모듈을 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지컬 어노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GCAD라는 방법론으로 이 에피션트 AD가 이 GCAD를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GCAD는 MVTech 로코 AD라는 이 데이터셋을 제안한 논문에서 이 데이터셋과 더불어 같이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로지컬 어노멀리와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를 모두 탐지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고 이 두 모델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스튜던트 티처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지컬 어노멀리와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브랜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각 브랜치 모두 스튜던트와 티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GCAD는 두 개의 ST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로컬 브랜치의 티처는 사전 학습된 모델로부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된 작은 CNN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튜던트로는 티처의 아웃풋을 리그레션하는 유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티처는 작은 CNN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인풋 이미지의 로컬 피처를 표현을 하게 되고 스튜던트는 티처의 아웃풋과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관측되지 않은 노블 로컬 스트럭처가 발생될 경우 이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차이가 커지게 되므로 이를 이용을 해서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브랜치 티처는 이 글로벌 피처를 학습을 하기 위해 바틀렉을 가진 오토 인코더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글로벌 브랜치 티처는 이 로컬 브랜치 티처의 아웃풋으로부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되게 됩니다.
이때 로컬 브랜치 티처의 아웃풋을 타겟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 아웃풋을 타겟으로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 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자신의 인풋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로컬 브런치의 아웃풋을 타겟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틀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차원으로 축소,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피처를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브랜치의 어, 글로벌 브랜치의 티처가 이 로컬 브랜치의 티처로부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되는 과정과 동시에 글로벌 브랜치의 스튜던트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 브랜치의 스튜던트는 글로벌 브랜치의 티처의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학습 단계에 관측되지 않은 이 노벌 글로벌 스트럭처가 발생되는 경우 이 티처와 이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티처가 만든 글로벌 피처를 스튜던트가 따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스튜던트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로지컬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GCAD는 로컬 어노멀리와 글로벌 어노멀리를 포착하기 위해 각각에 대응되는 스튜던트와 티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티처는 각각에 대응되는 피처를 만들며 스튜던트는 이를 맞추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피처에 대해서 스튜던트는 티처와 동등한 피처를 만들지 못하면 이 차이를 이용해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로컬 브랜치, 왼쪽은 글로벌 브랜치를 가지게 되면 티처와 스튜던트를 이제 이루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로컬 브랜치의 티처 스튜던트를 이용을 해서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를 판별을 하게 되고 GCAD는 글로벌 브랜치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로지컬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피션트 AD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에피션트 AD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연산을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 효율에 집중을 하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스튜던트 티처 구조의 에피션트 AD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티처의 인코더로 라이트웨이트 피처 익스트랙터인 PDN을 사용을 하고 있고 티처를 과하게 따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 피처 로스와 로스 페널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컬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위한 오토 인코더 사용 및 스튜던트 티처의 프레임워크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DN입니다. 이 PDN은 빠른 인퍼런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티처와 스튜던트의 인코더로 라이트웨이트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레스넷 101과 같은 크고 깊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대신 뎁스를 크게 줄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웨이트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풀링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4개의 컨볼루션과 2개의 풀링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 1포인트는 실제 이미지에서 33 by 33의 패치만큼의 피처를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 이름을 패치 디스크립션 네트워크 PDN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패치라는 이름 때문에 뭐 VIT처럼 패치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256 by 256 by 3 크기의 이미지가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 아웃풋의 하나의 픽셀이 인풋의 3 by 33 by 33의 크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패치 디스크립션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 소수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피처를 하더라도 긴 인퍼런스 시간과 높은 메모리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DN을 설계하게 된 그런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를 통한 다운 샘플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분류 모델들은 이 피처 맵의 크기를 주기 위해 초반에 다운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덕분에 런타임과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PDN에 적용하고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이 스트라이디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티처를 위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스튜던트 티처 구조에서 티처는 풍부한 피처를 스튜던트에게 타겟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티처가 풍부한 피처를 만들 수 있도록 사전 학습된 분류 네트워크를 티처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하게 됩니다. 패치코어와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패치코어와 동등한 세팅의 및 후처리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와이드 레스넷, 사전 학습된 이 와이드 레스넷으로부터 피처를 뽑고 이때 패치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두 개의 인터미디어 피처를 뽑게 됩니다. 각각 풀링을 해줘서 사이즈를 맞춰주게 되고 이를 콘캣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줘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티처도 이와 마찬가지로 쉐입을 맞춰줘가지고 두 개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이를 디스턴스로 해서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LST로스, Reduced Student Teacher Pair입니다. Efficient AD는 이 효율적이고 빠른 연산을 위해서 스튜던트와 티처의 인코더를 모두 PDN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처는 프리트레인된 와이드 레슨넷 101로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을 통해서 디스틸레이션된 네트워크를 티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웨이터 피처 익스트랙터인 PDN을 티처와 스튜던트의 인코더로 사용해서 빠른 인퍼런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듀스드 스튜던트의 티처 페어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방법론들이 사용했던 기술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작은 웨이트 피처 익스트랙터인 PDM만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와 티처를 구성을 할 경우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DM만 사용하는 경우 탐지 능력이 부족을 한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에피션트 AD는 이 테스트 타임에서도 연산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노블 트레이닝 로스를 도입을 했고 이들 하드 피처 로스라고 명명을 해왔습니다. 이 모티베이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스튜던트 티처 구조에서 학습 이미지의 수를 늘리는 경우 티처를 따르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어노멀리에 대해서도 스튜던트가 티처를 잘 따라하게 되고 이상 탐지 성능은 약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습 이미지의 수를 줄이는 경우 노멀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이상 탐지 성능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노멀 이미지의 피처를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하드 피처로서는 이 스튜던트가 노멀 이미지에 대해 충분히 티처를 따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노멀 이미지에 대한 일반화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스튜던트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스튜던트가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만 티처를 따라할 수 있게 적당히 학습시키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와 티처 구조에서 스튜던트는 티처의 아웃풋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스튜던트와 티처의 아웃풋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하드 피처로서는 이 모든 디스턴스를 로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일정한 값인 d 하드를 넘는 디스턴스에 대해서만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일정한 임계치를 넘는 디스턴스에 대해서만 로스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d 하드는 어떻게 정하냐? 이 디스턴스의 p 퀀타일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방법에서는 이 0.999 퀀타일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디스턴스를 가진 굉장히 못 맞추는 것에 대해서만 이 어, 로스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 티처와 스튜던트 각각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아웃풋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 디스턴스를 모두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D 하드를 넣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이를 에버리지해서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하드 피처 로스를 적용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드 피처 로스에 로스 페널티 텀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로스 페널티는 학습 도중 이미지의 노멀 파트가 아닌 부분을 따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처의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이미지를 한 장을 선택을 한 뒤에 스튜던트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해당 피처의 에버리지 값을 로스에 추가를 해서 이를 최소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아웃풋을 어떠한 연산 과정이 없이 바로 로스로 사용을 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미지넷,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아닌 다른 분포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그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그 이미지는 어떠한 피처도 뽑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 티처와 스튜던트가 아웃풋을 뽑게 돼주고 이 일을 차이를 이용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에서 퀀타일 값을 이용해서 스레스홀드인 d 하드를 결정을 하게 되고 d 하드보다 높은 디스턴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로스 페널티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이 LST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로지컬 어노멀리를 위한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 학습 이미지의 논리적 제약을 학습을 하고 로지컬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동일한 일반적인 오토 인코더와는 달리 아웃풋 사이즈가 384 by 64 by 64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티처의 아웃풋과 매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아닌 티처의 아웃풋을 타겟으로 하는 디스턴스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컬 어노멀리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리컨스트럭션을 실패하게 되며 즉 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오토인커더를 사용하는 경우 false positive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지컬 어노멀리를 탐지를 할 수 있지만 되려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도 완벽히 보관하지 못하면 노멀 이미지를 어노멀리로 판별하는 잘못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오토인코더가 세밀한 패턴을 잘 표현할 수 없으며 완벽히 보관하지 못할 경우 이 노멀 이미지가 어노멀리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애디셔널 추가적인 로스텀인 이 STAE 로스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E 로스,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인코더 로스는 티처의 아웃풋과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것이고 이 스튜던트 티처 오토인코더는 스튜던트의 아웃풋과 가까워지도록 학습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스튜던트의 아웃풋 채널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아웃풋의 절반은 티처와 이 ST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STA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보시면 스튜던트로부터 이 76바 바이 64 바이 64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 중 앞 절반은 이 티처와의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뒤 절반은 이 오토 인코더와의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멀리 맵을 위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STA 로스를 통해서 정상 이미지에 대해 스튜던트와 오토인코더 간의 아웃풋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 어노멀리에 대한 에러를 학습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물론 학습 데이터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스튜던트와 티처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맵을 만드는 것처럼 오토인코더와 이 스튜던트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PDN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펜던시 레인지가 짧은데 오토인코더는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퍼런스가 발생하는 경우 롱레인지 디펜던시 피처에 대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 어노멀리 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스튜던트와 티처의 경우에는 모두 숏 레인지 디펜던시를 가지기 때문에 로컬 어노멀리 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로컬 어노멀리 맵을 만들고 이 스튜던트와 오토인코더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 어노멀리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어노멀리 맵과 로컬 어노멀리 맵을 합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하거나 에버리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두 어노멀리 맵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처럼 그냥 단순하게 더할 경우에는 이 노이즈, 하나의 맵에 있는 노이즈가 다른 맵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쳐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어노멀리 맵을 합치기 전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단순하게 뭐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별도의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이미지의 p 퀀타일 밸류인 QA와 QB를 계산을 해서 각각 0과 0.1 매핑되도록 선형 변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각 노멀라이제이션 한 어노멀리 맵을 그렇게 보시면 이러한 선형 변환을 각각의 어노멀리 맵에 적용을 해줌으로써 똑같은 스케일로 맞춰주게 되고 이를 에버리지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시면 A 퀀타일을 0.1로 B 퀀타일을 0으로 얘는 A 퀀타일을 0.1로 얘는 B 퀀타일을 0으로 매핑을 해줘서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이미지에서 로컬 맵과 글로벌 맵을 뽑아주게 되고 로컬 맵에서 A 퀀타일 값, B 퀀타일 값을 0.1, 0으로 매핑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맵에서 나온 A 퀀타일 값, B 퀀타일 값으로 각각 0.1과 0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매핑 펑션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로컬 맵에 대한 매핑 펑션, 글로벌 맵에 대한 로컬 매핑 펑션 이렇게 두 개의 매핑 펑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역시 로컬 맵과 글로벌 맵이 얻어지게 되고 앞서 밸리데이션 이미지에서 만든 이 두 개의 매핑 펑션을 여기에 각각 적용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퀀타일 밸류를 사용함으로써 이 노멀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해서는 로버스트 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퀀타일 밸류를 무엇으로 지정을 하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저자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스케일로 노멀라이제이션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세 개의 데이터셋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VTech AD, MVTech 로코 AD, 비자 세 개의 데이터셋 32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으로는 AUROC, AU Pro, AU S Pro, AU PIC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제한 방법론은 두 개의 변형, 스몰, 미디엄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은 이와 같으며 주로 이제 많이 보시던 것이 이제 AUROC 혹은 최근 들어 AUPRO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AUSPRO 그리고 AUPLC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AUS 프로는 오른쪽 위에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정 영역 이상의 탐지를 진행한 경우 그것을 맞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 이상만 어노멀리라고 탐지를 한 경우 정답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AUS 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정도 어노멀리를 판별을 했을 때는 어노멀리 완전히 정상적으로 판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판별을 했으면 다 판별했다라고 보는 것이 S 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대표적인 MVTech AD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 로지컬 어노멀리를 포함을 하고 있는 MVTech 로코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자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미지 레벨의 디텍션인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MVTech AD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론 대비 로지컬 어노멀리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MVTech A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론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로지컬 어노멀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방법론은 일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어노멀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에피션트 AD는 이를 모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공평한 비교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로지컬 어노멀리 또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픽셀 레벨 디텍션인 이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평가 지표로는 AU 프로와 AUROC, AUPR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U 로코 AD에 대해서는 프로 대신 S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FPR을 고려한 지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PR이 30% 이하인 것에 대해서만 정답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FPR은
얼마나 잘 맞추면서 얼마나 잘 틀리지 않냐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PR이 높을수록 노멀을 어노멀리로 오분류하는 것보다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좀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미지 레벨 디텍션과 마찬가지로 MVTech AD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로코 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논문에서 다시 찾아보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해당 방법론이 에피션트, 그러니까 속도와 효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tency, throughput, 그 다음에 number of parameters, 그 다음에 flops, GPU 메모리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저자는 이 모델의 처리 효율과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이 파라미터 수와 플롭스의 수는 부적절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미터의 수는 컨볼루션의 인풋의 레졸루션을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플롭스의 수 또한 병렬 처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한된 방법론은 성능을 좋으면서 초당 처리량까지 가장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GPU별로 성능이 속도 또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션트 AD는 이 세 개의 퀀타일 밸류를 사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 스레스홀딩에 사용되는 이 퀀타일 밸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어노멀리 맵을 스케일링하기 위한 이 QA와 QB에 대한 퀀타일 밸류에 따른 차이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기존 방법론의 GCAD부터 에피션트 AD까지 구성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고 추가해가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에 5개가 기존의 GCAD 구성 요소가 갖고 있던 것이고 아래가 제한 방법론 구성 요소를 추가한 것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PDN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큰 이 레이턴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쉐어드 스튜던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오토인코더와 티처가 각각이 있고 하나의 스튜던트를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속도 향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지만 이 맵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꽤나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속도와 효율보다는 성능을 우선시했던 기존 방법론들과는 달리 속도 효율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트럭처럴 어노멀리와 로지컬 어노멀리 모두를 고려한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VTech AD 데이터셋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있고 매트릭에서도 다양한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URC로 획일화된 평가 방법을 사용하던 기존 방법론들과 달리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다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속도와 효율을 신경 썼다는 점에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며 스트럭처럴 어노멀리와 로지컬 어노멀리를 같이 고려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